우선 저를 초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인근에 화성시 이렇게 부천시 이런 데를 몇 번 많이 갔는데 부천시는 많이 안 왔었어요. 근데 강의 요청을 받고 준비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여기 고향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고향에 온 기분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공직자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제가 했던 과정을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시간이 좀 떴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저를 오늘 초청한 배경은 부천과 순천 이렇게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죠. 부천이 훨씬 3배 이상 큰 도시, 인구로 봐서는 그런 도시인데 최근 국가도 3개월밖에 하지 못한 국제행사를 6개월짜리 국제행사를 10년간 2번 했던 저력과 행사장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공간 체학에 의해서 그것을 국가 정원으로 지정받고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짐으로 인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처음 기획했던 시장님과 같이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퇴직해서 좀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새로 이번에 시장님이 되셔서 총감독으로 1년 6개월 일하면서 그 과정의 경험을 듣고 싶어 아마 초청한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 강연이나 책은 3인칭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1인칭 학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너가 다 했냐 라고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일을 비전을 제시하는 시장님이 있고 그것을 직접 실행하는 공무원이 있고 또 그것을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시민이 있는데 이 3주체가 협력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중심에 있는 책임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좀 소개를 해야겠죠? 근데 제 이력을 보면 저는 공무원을 37년 했지만 공무원 경력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공무원끼리 노른자리라고 하는 총과, 회계과, 감사과, 기획과 저는 거기에 근무 못했습니다. 제가 많이 했던 곳은 관광과, 청소과, 허가민원과였습니다. 퇴직 후 생각해보니 시민의 입장에서 가야 될 곳은 우리들이 노른자리라고 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2011년 우리나라 최초로 문화관광지방행정 달인 지정을 받았고 그 이듬해 테드에 초청이 돼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전 정원 박람회를 마치고 나서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한 정리를 해서 낸 책이 공무원 당림시입니다. 한 토목직 공무원이 유튜브에 이 책은 바로 공무원 수험서로서 반드시 면접시험 전에 읽고 가야 한다는 리뷰를 달므로써 공무원 수험가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상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에 이끌어질 줄 모릅니다. 제가 퇴직에 초청이 돼서 삼성 코엑스홀에서 1200명 모인 가운데 나의 공직 철학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 내용을 잠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무원이라고 박수를 많이 치는가요? 그러면 공무원 인기가 어떤데? 혹시 달인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몰라요? 김병만. 저는 지난해에 대한민국 정부가 선정한 행정달인 최동료입니다.
저는 공무원인데 가장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왜 공무원을 보고 철밥통이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기업에서도 신화가 있는데 왜 공무원은 신화가 없을까 항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을 할 때 창조적으로 하고 혁신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고민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일 그게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 한 일이라면 저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한 1분 정도 하는데 여기 시민들 4번 박수 치죠. 근데 부천시 공무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벤치마킹 도시답게 박수를 많이 치는군요. 네, 이건 생략하고요.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했듯이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은 1인칭 화법이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한 시장과 일 추진하는 공무원,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 중에 공무원의 일을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그대로 소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공무원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님이 불공정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늘 백불을 다시고 싸웠습니다. 하루는 크게 싸우고 오셔서 저녁 밥상머리에서 얘기했습니다. 동림아, 면색이라도 해라. 저는 그 얘기가 뭔지 몰랐는데 다음에 공무원이 돼서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던 면석이는 4개월밖에 고향에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본청에서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늘 공정해라, 그리고 당당해라 했습니다. 사실 공무원 일하는 동안 공정하고 당당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당당하려면 어떤 청탁이 들어와도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다음날 당당했습니다. 제가 감독으로 가기 전 2년 전 전라북도 한 지자체에서 최근 많은 대입부 부모 세대가 나가면서 신규 공무원이 많이 들어오면서 상당한 소통이 부족하니 그에 대한 특강을 요청했습니다. 가서 강의를 하고 와서 집에 와서 메일함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장문의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바로 제 강의를 듣던 분이 보건직 공무원이 쓴 메일인데요. 대부분 강의를 듣고 감동이 됐을 때는 메시지를 줄 수 있지만 이렇게 긴 메일을 보낸 것이 궁금해서 읽어봤습니다. 바로 내용은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지 기준점을 남겨준 교육은 없었다. 공직생활 2년 중에 가장 많이 듣던 소리는 대충 해, 중요한 거 아니야, 나만 아니면 되지였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옆에 동료나 선배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자기가 하는 일이 따분하고 마냥 지루했는데 할 일이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공무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짧은 만남이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과정, 태도 좋았지만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느끼는 순간이었으면 합니다. 제가 작년에 감독을 하면서 너무 바쁜데 한국행정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저는 거기가 어딘지 몰랐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 부처 평가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정부 부처 중앙 공무원들은 굉장히 이 기관을 무서워한다더라고요. 여기서 전화가 왔는데 저는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그동안 리더십에 대해서 이 기관에서 공공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실제 사례가 없다. 당신의 사례를 정리해서
글로 써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이 왔습니다. 대답하고 나서 요청서를 받고 교수들이 쓰는 주석 달고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려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꼭 써주라고. 그래서 써서 냈는데 작년 겨울 저널에 기획특집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 자료를 쓰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들이 공공 일을 하는 것은 태도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을 혁신하려면 바로 애정어린 태도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부천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나올 수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계속 부천을 왔습니다. 이 강의 확정이 상당히 한 두세 달 전에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부천을 왔는데요. 직접 왔을까요?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장님이 공약, 시장님이 매일 행사하시는 거,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내서 상 받는 거 등등을 서치해 봤습니다. 굉장히 저는 즐거웠습니다. 부천은 바로 시민 행복 중심이고 혁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엄청난 뛰어가는 형국으로 느꼈습니다. 바로 우리 중심에는 행복, 혁신의 단어는 아주 머리에 정리가 되어 있고 매일 이고 다니면서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한 것도 바로 행복, 혁신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일을 할 때 거꾸로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지시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마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빠져있다는 겁니다. 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먼 사이넥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할 때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의미를 먼저 밝혀라. 그리고 나서 그 의미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천이 다시 업하기 위해서 시민 행복 중심 속에 혁신하려면 왜 그래야 되는지 의미를 알게 될 때 전략은 쉽게 나올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그 의미를 찾는 순간 고통은 사라진다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5월 1일 노동절이고 공무원을 빼놓고 다 쉬는데 공무원도 일하는 비중에 따지면 노동자인데 왜 우리는 일하는 거야? 왜 또 하필 강의까지 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은 이 자리가 굉장히 따분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특감을 한다는데 대부분 3인칭으로 하는 것은 들었지만 1인칭으로 자기가 직접 한 경험을 얘기한다니 내가 했던 과정이 다 맞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 라고 오셨다면 이 자리가 매우 의미가 있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자기 고통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적극행정,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정 당사에서 이 자료를 계속 봤는데요. 적극행정 규정은 행정법은 형법이나 민법은 총칙이 있는데 그동안 행정법은 총칙이 없었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총칙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바로 행정기본법 4조에 공무원은 반드시 적극 행정해야 된다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만들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무원이 얼만큼 신뢰를 얻고 있는지 설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무원이 무사한 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몇 프로가 무사한 일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부천이 아닙니다. 전체 공무원입니다. 62%였습니다. 우리끼리 공무원은 무사한 일 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이렇다는 겁니다. 갭이 엄청 큰 거죠. 다시 바로 2022년에 그 내용입니다. 다시 조사해 봤더니 58%가 아직도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적극행정 규정을 기본법에 세우고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소극행정 유형 4가지 중에 좀 전에 전라북도 한 지자체 공무원이 얘기했던 대충 해, 중요한 거 아니야, 4가지 중에 3가지가 우리들이 말하는 속에 들어있습니다. 적극행정은 뭐냐? 공공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인데, 바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과 다른 점은 행위 결과보다 행위 자체의 기준을 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는 결과만 보고 처분을 했는데, 지금은 적극행정은 과정에 부처의 특성에 맞게 반드시 법 규정이 없어도 해야 될 일이라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해도 다음에 감사를 어느 기관에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행정 처분 비용, 행정 심판 비용, 소송 비용까지 대준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지금은 아마 적극행정을 잘해서 특진하신 분도 있습니다. 바로 적극행정 규정에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성과를 이룬 사람은 근무, 승진, 소요, 연수에 상관없이 승진을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례가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구례군의 한 7급 공무원이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충주시에 김선태 주무관 6년 만에 6급 승진했습니다. 바로 그동안 우리는 적극적으로 일했을 때 승진하는 기회가 없었지만 지금은 정부가 법으로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혁신입니다. 제가 혁신을 얘기하면 학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2017년 디자이너들이 뽑은 디자인 이노베이션 노트라는 책을 나왔는데, 거기에 디자인 혁신가 9명을 서술해 놓았는데 9명 중에 한국 사람 1명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그래서 디자인 혁신가가 뽑은 디자인 혁신가이기 때문에 혁신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그동안 우리는 잘못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획실에서 디자인 아이디어 내라고 하면 부서별로 내죠. 잘 안 내면 간부회의 때 가별로 건수를 만들어가지고 막 배부하죠. 그러면 꼴찌나 과장님은 와서 이러죠. 야, 너희들 왜 나까지 창피하게 해? 왜 아이디어 안 내는 거야? 혁신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치 아픈 건데 쉽게 나오겠냐? 반사적으로 머리 써야지 라고 얘기하죠. 잘못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 아이디어가 안 나옵니다. 바로 혁신은 좌측에 가죽형이죠, 오른쪽에 가죽피죠. 똑같은 가죽인데 왜 피신하지 않고 혁신했을까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 과장님이 말한 혁신은 혁신이 아니라 피신입니다. 가죽피는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 가죽피입니다. 가죽혁은 그 의미가 똑같지만 바로 동물 가죽을 벗겨나서 가죽 원단으로 우두질해서 만들어 놓은 단계의 가죽을 가죽혁이라고 합니다. 이 가죽으로 핸드백을 만들었을 때 읍내에서 파는 5만원짜리 핸드백이 있는가 하면 인천공항 가장 중심에 있는 면세점에서 파는 거 수천만원짜리까지 있죠. 그래서 혁신적인 일은 의미와 가치가 엄청난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부천이 하는 일이 전국에 퍼져나갈 때, 뭐 애니메이션 뭐 이런 사업, 다음에 이렇게 부천이 한 거 많이 있었어요. 창의성과 혁신은 비슷한 것 같지만 새로우면서도 가치가 엄청난 것이 혁신적인 겁니다. 부천이 시민이 행복하고
어느 도시 못지않게 혁신 도시로 거듭나야 되는데 광명역에서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하수구 냄새가 난다. 하수구가 혁신의 대상이다. 부천에 관광객에 와서 하룻밤 자는데 호텔에 먹으면서 수돗물을 먹는데 수돗물 소독 냄새가 아직도 나고 있다. 상수돗물 혁신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가 거주하는 브랜드, 비전에 맞지 않고 아직 떨어진 것은 많아? 전 모두 혁신의 대상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부서가 할 일이 많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복이지 않습니까? 행복. 사실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중요한 일을,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면서 느낄 때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행복이라는 무엇인지, 행복의 원칙, 행복의 딜레마, 행복의 기원 등등의 책을 많이 사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제가 알고자 하는 답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답은 임마누엘 칸트가 말한 간단한 행복의 3원칙이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칸트는 세계적인 5대 사상가에 들어가는데 바로 행복하려면 3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어떤 일을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떤 일을 잘할 때, 어제 저녁에 과제를 부여해놓고 과장님이 퇴근했는데 일주일 내에 정리해봐라 했는데 뒷날 아침에 정리해서 밤에 일해서 갖다 내놓았을 때 그 과장이 아침 출근하자마자 과제물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빨리 정리했냐면서 김 선생 대단하시네요? 학부는 어디 나왔어요? 이러면서 칭찬할 때 누가 행복합니까? 어떤 일을 잘할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저는 퇴직을 해서 사랑할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몇 명씩 법적으로 사랑할 대상을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직자가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은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때입니다. 저는 이 10년 전 정원 박람회 때는 정원 박람회장을 조성하는 총본부장을 했습니다. 30만 평을 3년 내에 정원으로 조성한 업무였습니다. 이번 총감독할 때는 모든 부처, 홍보부터 모든 사항을 감독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책임이 막중했습니다. 매일 2, 3만 보씩 걸었더니 하루는 발톱이 하나 빠졌습니다. 발톱이 빠져도 쉴 수 없기에 계속 걸었더니 3개째 빠졌습니다. 곧 마무리가 돼서 개장할 즈음에 나를 아는 지인이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왜 그렇게 얼굴이 검하게 타냐고, 내가 본 한국 사람 중에 가장 검은 것 같다고 서글프게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서글퍼요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만일 4월 1일 개막이 되면 양 게이트에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이 줄어들었을까 라는 상상을 할 때 행복했습니다. 바로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시민들이 많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행복하지 않지만 우리 행정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우리가 도시가 계속 주변적도 변하고 있지만 부천시가 다른 도시 못지않게 특색 있게 변하는 것을 느낄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이론적 배경을 얘기하면 대부분 공무원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 너는 그렇게 했어?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내용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주간부서에서는 순천만에 대해서 한 얘기를 좀 해주라고 했는데, 순천만이라는 창작물이 나오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처님은 저는 조금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기적의 도서관 경쟁을 해서 제가 그 업무를 그때 했었습니다. 순천이 1호 도서관이 돼서 부천이 안 됐었잖아요. 그게 죄송해요. 사과를.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사료를 뺐습니다. 네. 어떤 일을 잘할 때 행복하더라고요. 뭐 같아요? 민방위 교육장이죠. 대부분 잠을 자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핸드폰 보고 있고 다 자고 있습니다. 저는 민방위 통서가 나오면 사무실에서 신문지를 서너 개 가지고 가서 첫 시간 내내 정독으로 읽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를 딱 덮고 잤습니다. 자고 나면 민방위 교육이 끝났다 그럴 때 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과장에서 민방위 교육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교육 대상자를 보니까 뭐 12,000명이고 20, 30대였습니다. 이분들을 하루에 4시간, 1년에 4시간씩 시에 모시다가 잠을 재운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됐습니다. 20, 30대는 한 도시의 중심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실내체육관 한 기퉁에 조그만 회의실에서 민방위 교육을 했는데 이분들을 문화의 중심층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민방위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술회관 관장님께 민방위 교육을 예술회관 대강당에서 한다면 참 좋은 생각했다 했을까요? 과장님 미쳤습니까? 조수민은 옵니까?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이 협력해라 하는데 협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뭘로 바꿨을까요? 바로 연극으로 바꾼 겁니다. 연극으로 바꾸면 어쩌니까? 무대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극장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안보가 감옥이 가장 잘 났습니다. 그래서 안보를 연극으로 만들고 민방위 대원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민방위 대원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연극을 처음 본 사람이 상당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쉬는 시간 20분에 또 도망가는 민방위 대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30대 사모님들이 스포츠 댄스를 배우는데 벽금 내고 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좁기 때문에 경연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민방위 교육장을 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 20분 동안 동마다 돌아가면서 경연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민방위 대원들이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안 가고 열중히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지 신문에 이렇게 크게 민방위 교육 재미있게 연극으로 신문에 대문짝만 해놨습니다. 행정안전부 담당 사무관이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민방위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29년 전통 있는 민방위 교육을 연극으로 망친다고 난리였습니다. 당시에 29년인데 지금은 40 몇 년 됐을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현장에 한번 와본다 했습니다. 현장에 왔습니다. 너무 대원들이 즐거워하니까 본부에 가서 전국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전국지자체는 순천시 민방위를 벤치마킹해라. 그래서 반은 민방위 대원, 한때는 반은 전국에서는 공무원들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 근교에 민방위를 연극으로 한 데가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시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유 게시판에. 쇼킹한 민방위 훈련 4시간 동안 어떻게 시간이 간지 몰랐다. 저도 꽤나 괜찮은 직장에서 근무하지만 우리 순천 옆에는 GS 칼텍스, 포스코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공무원은 선입견이 부끄러웠다. 그동안 선입견이 뭐 했는데 아유 철밥통들 했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바뀌는데 정작 나는 지금 큰 회사에 다녀도 매너리즘에 빠졌는데 치유를 하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민방위 통수가 기다린다 막 이런 것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줘야 되는 일이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다 할 때 행복하더래요. 다음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무엇입니까? 대부분 아침 9시경 어떤 분이 출입구를 이렇게 손으로 열고 들어왔다는데 머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90도 구부러진 할머니께서 머리로 문을 열고 한참 담당자를 찾더니 담당자 앞에 가서 90도로 절을 했습니다. 90도 구부러진 할머니가 90도 절을 할 때 머리가 땅에 닿은 것 같았습니다. 한참 담당자하고 얘기하더니 또다시 절을 하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그 담당 직원에게 가서 무슨 얘기로 오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 별거 아니에요. 저는 계속 춘천에서만 근무해가지고 순천말이 표준말인 줄 알았습니다. 표준말이 아니더라고. 제가 이제 공부 끝나고 이렇게 전국에 강의 다녀보니까 이게 느끼겠어요. 자, 이 사를 많이 듣는데요. 화순 근처인데요. 9월 정년일 때 선생님 강의 좀 들다는데 가능하십니까? 강의 요청하는 거지 싸우려고 대두대두 하는 부천시청입니다. 2달 후에 우리 신규 공무원 2박 3일 교육이 있습니다. 3일 중에 선생님 어느 날 가능하십니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표준말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제가 경상도나 이렇게 전라도 쪽에 강의할 때는 우리는 CS 교육 필요 없다. 전화 받을 때 표준말만 쓰면 된다.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무슨 얘기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자기 아들, 손자가 시에 근무하는데 공익요원으로 잘 좀 봐줘야겠다. 별거 아니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알고 있는 공익요원은 어디 신체가 부족하거나 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아이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할머니가 아침 일찍 와서 잘 봐주라 할 정도로 소중한 아이구나. 다시 생각해보면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고 그 팀장에게 공익요원 전수조사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300명 중에 60명이 거태자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매년 60명씩 거태자가 생기면 그 도시의 문화 수준은 어떨까? 이 아이들이 공익요원 근무 중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태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할머니 손자도 거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책까지 사오라면 책을 안 사올 것 같아서 1차 30명을 모집해놓고 책값을 계산해봤더니 3천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3천만 원을 추경에 올렸더니 예산서가 의회에 가자마자 담당 하겠습니다. 칭찬을 느꼈을까요? 가자마자 공익요원 교육은 교육청 일이 왜 시에서 하냐고 예산 삭감될 줄 알아라고 탁 논표를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의원님, 한 도시에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왜 그게 교육청 일입니까? 시청 일이지? 라고 하면 세워줄까요? 너는 똑똑하다. 나는 깎으란다 해버리죠. 그래서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고 사죄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시 얘기에 대해서 살려서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6명을 자원봉사를 모시고 교육을 했는데 일주일 정도 되니까 다 도망가고 7명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서 뭐가 걱정됐을까요? 바로 그 3천만 원이 걱정이 됐습니다. 또 다시 감사받을까 봐서 다 모아놓고 내일날 교육할 필요 없다. 왜 도망가냐고 물어봤더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간다. 맞지?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밥도 안 먹이고 공부를 시켰으니까요. 그래서 시내 빵집이 6시 되면 복지시설로 보낸 곳 2곳을 섭외해서
우리 직원이 5시 반이 되면 가서 해수대로 갔습니다. 해수대에서 갖다 놓고 우유를 사놓고 먹여가면서 공부시켰습니다. 첫 검정고시에 7명이 합격했습니다. 두 번째 검정고시에 6명이 합격해서 1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공인원 오기 전에 짜장면 배달하고 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으니까 야간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바로 그 할머니 손자도 합격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힘이 공감하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때 가슴 뛰면서 행복한 것은 지시한 사람이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2000년대 되면서 많은 지자체마다 관광객이 떨어졌습니다. 순천은 전국 관악시를 포함해서 6번째로 문화재가 많습니다. 송광사, 서남사, 나간읍성 등 중요한 문화재가 많은데 왜 관광객이 떨어질까? 분석해 봤더니 문화유적 관광객이 떨어지지 전체 관광객 숫자는 계속 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생태 관광객이 늘어나고 문화유적 관광객이 떨어졌다고요. 경주는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핵폐지까지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진 갯벌 순천만을 보게 됐고 이것을 자원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제가 사무관 5년차인데 당시 시장이 저보고 가라더라고. 관광과장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 따졌어요. 아니 왜 제가 둘이 가야 됩니까? 내가 회계과장이나 감사과장이나 가도 지금 된대. 아니 그동안 아이들이 많이 냈으니까 그냥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럼 뭘 원합니까? 제가 원하는 사람을 주십시오.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사람을 22명 정원인데 골랐습니다. 새로 생긴 가기 때문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어떤 사람을 골랐을까요? 퇴근할 때 출출하니까 막걸리 한잔 합시다 하는 후배들을 다 모아갖고 골랐을까요? 순천만이 있기 때문에 순천만 생태를 가장 잘 아시는 환경직 중에 한 분, 주변에 농경지가 있으니까 농업직 중에 한 분,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직 중에 한 분, 7개 직렬 22명을 골랐습니다. 가장 일 잘한 1300명 중에 고른 분들이기 때문에 일을 시키지 않아도 3개월 정도 하니까 성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 계속 우리 홈페이지에 비난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천만을 다시 공무원들이 버리려고 하고 있다. 아무리 설득해도 해결이 안 되고 우리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팀장 4명과 저는 환경운동연합에 교육을 신청하고 강화도 갯벌에서부터 서천, 부안, 서해안을 따라서 남해안 나라, 부산, 울숙도까지 현장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강하구는 다 막혀있더라는 거예요. 전남도청 앞에 있는 영산강 막혀 있습니다. 그걸 틀 거냐 말 거냐 하는데 트면 목포 앞바다가 사막도가 있어서 폭이 좁아가지고 그 앞바다까지 버리기 때문에 못 틉니다. 왜? 안에 있는 물이 6급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동강하고 막혔습니다. 새만금 34km 갔습니다. 우리나라 강하구가 많이 있지만 다 막혀있다는 거예요. 순천만을 봤습니다. 순천만은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다 보니까 육지로 5km 이상 들어가고 빠질 때는 여자만까지 빠습니다. 15km를 하루에 2번씩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요. 바로 이곳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 고기가 산란하는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막아서 없애버렸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어디를 없애버린 겁니까? 어머니 뱃속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향후 20, 30년 후에는 우리나라 연안에 고기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홍보문을 작성해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요.
순천만에 어떤 자원이 좋습니다라고 홍보합니까? 아닙니다. 의미를 홍보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홍보물이 어떤 기능을 홍보하는지 의미를 홍보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미를 홍보할 때 고객은 구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기관에 의뢰했더니 발원지, 도심지역, 완충지역, 절대 보정구역을 나눠서 관리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용역하면 하는 과정에 야 그거 하다가 우리 공무원 제대로 퇴직 못 얻었다. 야 그건 빼라. 아닙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고 싶어서 했습니까? 2, 3년마다 순환보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던 거지 전문적이지 않아서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큰일을 할 때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하는 건 중요합니다. 다만 전문가가 요구한 대로 해야 됩니다. 한 장의 그림이지만 300페이지 보고서입니다. 순천만은 이 보고서를 두고 가서 보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 지역 300만 제곱미터를 300만 평을 보존지구로 지정해야 했습니다. 보존지구로 지정되면 개발 행위가 제한됩니다.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역이 있으니까 다른 데로 가버리면 되죠. 저는 이 일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1년 반 동안 이임시 공람 공부할 때 72건의 개발 행위가 들어왔는데 모두 관리했습니다. 쉬웠겠습니까? 매일 사무실에는 아웃생했습니다. 도저히 의문을 못 참는 세 분은 행정심판이걸 두 분은 행정소송까지 갔습니다. 1년 반 후에 이게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바뀝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태적으로 잘 보존된 곳 경남 창녕에 있는 준안도시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순천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순천만을 생태적으로 보존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음식점이 많았습니다. 7집이 있었습니다. 쉽겠습니까? 1년에 3억 이상 수익을 내는데 순천만 보존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좋은 생각했다. 내가 당연히 나가야지. 그랬을 때 야 이놈아 내가 여기서 3대째 장사하고 있는데 너 같은 놈은 처음이다. 협박했습니다. 2년 6개월에 걸쳐서 7집이 다 이전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아이디어를 내줄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순천만의 주변에 전봇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시장에 오시더니 이 전봇대를 싹 뺍시다. 우리 공무원 한 5년 이상 하면 누가 시키면 통밥 있죠? 이것은 할 수 있는 일, 내가 못한 일. 다 빼보자는 거예요. 저는 번뜩 대물 산단에 전봇대 2개를 대통령이 지시는데도 1년 동안 안 빼가지고 한전이 규제 덩어리 기관으로 지정돼서 임기 동안 힘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도 1년에 2개밖에 못 버렸는데 이걸 나보고 봐요. 그럼 어때야 되죠? 어렵습니다 해야지. 그런 데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기획 원칙은 교과서에도 없는 것이고 제가 만든 건데 기획 원칙은 3단계 원칙이 있다. 구상 단계, 계획 단계, 실행 단계. 구상 단계 전부 다 싹 뺍시다. 구상 단계잖아요. 그건 뭐예요? 낙관적 구상이잖아. 어렵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자님, 저는 여기서 3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는데 시장님은 1년 동안 당선된 지 1년밖에 안 돼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해놓고 뒷날 한전에 갔는데 막 밀어내는 거예요. 전부터 들리려면 바로 나가라. 그동안 잊어먹을 만하니까 또 들리게 되고 쫓겨나왔습니다. 한전을 설득할 수 없구나. 그럼 어때야 돼? 시장님한테 한전이 도저히 안 된답니다. 그럼 얘기해도 되잖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한전 규정에 보니까 농민이 민원인이 전봇대가 필요 없다고 신고하면 다음날 빼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농민을 설득하면 되겠죠. 90명 농민을 설득해서 가서 일일이 신고하게 하면 되겠다. 농민들 보고 새를 위해서 전봇대를 뺍시다. 그러면 뭐랄까? 야 이놈아 사람 중에 새가 중에 뭐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경강농업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일반별을 심고 흑별을 심어서
두루미가 한 마리 가을에 나타나는 것을 만들려는데 가장 전봇대가 지장을 준다고 계획서에서 설명했습니다. 60명이 90명 중에 나왔는데 조금만 회의실에서 간이 테이블을 넣고 회의를 하는데 설명하고 제가 가운데 앉아서 주제를 하면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랐는데 바로 의자를 차보면서 행정에서 하는 짓거리는 꼭 이런 짓거리 한다고 차보니까 의자가 하늘에 올라가는데 내가 코앞에 떨어진 거예요. 60명이 동시에 대머리를 했습니다. 도저히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행정은 일반 공직 공무원이 굉장히 권한이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행정법이 몇 개가 4,000개가 된다잖아요. 누가 만들었어? 공무원들이 만들었잖아요. 공무원 유일하게 만들었잖아요. 끝나고 나서 발로 차던 그분을 기억해 놨다가 건축과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과장님, 오후에 누구누구 집에 가서 그분이 법대로 사신가 한번 봐주십시오. 그 집만 가면 됩니까? 그 집만 가시죠. 갔다 와서 전화 왔어. 한 50%가 불법이래. 안방에 배밭에 지짓고 그랬대. 그러면 한 달 내에 불법 건물을 철거하고 공문을 내주십시오. 그 집만 내면 됩니까? 그 집만 내주십시오. 공문이 나갔습니다. 벌벌 떠고 시에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협상이 들어왔습니다. 봐주셨냐고. 그러면 경관농을 협조해줄 줄 알았어. 가서 다시 협상해왔는데 바로 왔어. 적극 협조한다. 다음 날은 10시에 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뽑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에서 이 일을 알렸더니 빼지 말고 가만 놔두라고요. 공무원들이 놔두라는 것이 아니라 출입 기자들이. 왜? 이것은 세계적인 사건이다. 사람을 위해서 전봇대를 뺀 적은 있지만 새를 위해서 뺀 것은 없다. 우리가 갈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35명 한국 출입 기자가 관광버스 타고 합동 취재를 왔습니다. 그때 나온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두루미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전남 순천시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새 보호를 위해서 순천만 일대 전봇대를 모두 철거한다는 것입니다. 박수택 환경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민통지역 저수지벌에 제두루미가 주저앉았습니다. 사람이 다가가도 꼼짝 못할 정도입니다. 구하고 보니 발목 윗부분이 부러졌습니다. 꺾인 생나무처럼 피부까지 찢겨나갔습니다. 두루미가 다리 부러지거나 날개 꺾이는 사고가 하나다 끊이지 않습니다. 전기줄에 걸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내 최대 두루미 활동지 순천만에서도 지난해 1월 전선 충돌 사고로 한 마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루미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전기줄과 전봇대를 철거하겠다고 전남 순천시가 작정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봇대 167마리 올 때 전봇대를 뽑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위에 계속 늘어서 9,800마리까지 오겠습니다. 흑두루미 숫자에 비해서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매년 4천억의 경제 효과가 났습니다. 결국 관광은 문화가 아니라 산업입니다. 지난해 또 다시 사건이 났습니다. 전국 국내 내외신 기자들이 순천만에 10,000마리가 두루미가 왔을 때 합동 취재를 왔습니다. 그때 이렇게 순천만을 찾은 겨울 진객 흑두루미입니다. 이 흑두루미가 이동하는 우리나라와 일본, 북한과 러시아 루트를 따라 하늘길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물론 남과 북을 잇는 평화의 메신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아한 자태의 흑두루미들이 한가로이 휴식을 취합니다. 다리를 꼿꼿이 세우고 긴 목을 숙여 벽실을 주워 먹더니 이내 순천만 위로 날아올라 춤사위를 펼칩니다. 동북아시아를 무대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이 흑두루미가 한국과 일본, 남과 북을 하나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본 이즈미시를 시작으로 한국 순천만과 북한 문덕습지, 러시아 시베리아로 이동하는 흑두루미를 통해서 전 세계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과 북이 사람으로는 도저히 협력하지 어려울 것 같지만 결국 그래서 두루미를 통해서 남과 북으로 가는 두루미를 통해서 평화의 메신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순천만 주변에 이렇게 관광객이 몰려들어서 차량으로 붐비니까 전문가들은 다시 오겠습니다.
순천만이 훼손된 의뢰가 있으니 순천만 입구를 현재 빨간 점에서 5km 후방으로 옮겨라 라고 해서 바로 이 부분으로 옮기려고 보니까 도시가 순천만 쪽으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건너편까지 정원을 만들어서 도시가 순천만 쪽으로 팽창하지 않도록 에코벽을 정원으로 만들자는 것이 10년 전 정원박람회 계획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무슨 놈은 문전옥답의 정원이냐 80% 반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의회에서도 이를 추진할 조직위원회 설립자금 5천만 원을 올렸는데 삭감해버렸습니다. 당시 추진단장 서기관을 당시 시장은 직위해제시켰습니다. 여러분, 의회 예산 2, 3억 올려가지고 삭감돼도 저녁에 잠 옵니까? 5천만 원 돼도 직위해제되는 경우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서기관이 직위해제될 때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시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순천만 전이 다 됐습니까? 야, 이제 한 5년 농가 심고 현장에서 일했더니 좋은 데로 보내주려고 하고 생각이 바짝 들어서 정리 다 됐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가 있으라는 거예요. 다음날 가로 지게되던 자를 저를 보냈습니다. 가서 다시 정원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현장은 예산도 없고 농경지를 12개의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이것을 다 정리하고 3년 내에 정원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시민들이 반대하고 도저히 할 일이 막막해서 매일 50명씩 시민들을 모아서 현장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정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후손에게 순천만을 물려줄 수 없답니다. 라고 호소하고 현장에 돌멩이 하나 놓은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년 동안 이 과정을 거쳤더니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반대에 부딪힐 때 우리가 가지고 정보를 독점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유할 때 찬성하더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정원 디자인을 만나러 다니면서 설계를 변경하고 오른쪽에 있던 호수가 원래 설계했습니다. 제가 받은 호수 설계. 그런데 이렇게 이분이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찰스 땡스가 바꿔줬습니다. 정원 한 가운데 3만 평을 이렇게 바꿨을 때 전체 설계가 바꿔지죠. 순천만과 정원을 5km 후방으로 옮겼기 때문에 입구를 여기에 오고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서울 역삼동에 있는 포스코 본사에서 친환경 차를 연구하고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한 2층에 성냥방만 하면서 막 돌리고 있더라고요, 연구원들이요. 아니, 이것을 우리 순천에 하면 딱 적찍었다고 여기다 하면 어떻게 되니까, 아니, 이사회까지 통과돼서 그거는 이미 아니다고, 다른데 이미 적정됐다. 그러면 포기해버립니까? 아닙니다. 연구기간이 2, 3년 되잖아요. 계속 봄 되면 고로쇠물 나오면은 한 통 보내고, 아니, 뭔 고로쇠물을 보내냐고. 아니, 오늘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나눠먹는 게 좋다고 계속 환심을 샀습니다. 여러분, 아부와 운동과 공부는 평소에, 네? 아이고, 평상시에는 휴가 연가 다 쓰고 금평을 나길 때 6월 1일날 와서 참 도와주라고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한심을 샀더니 포스코 회장이 광양제철소 올 때 정보를 주더라. 우리 회장이 맨날 몇 시에 광양제철소 간다고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해봐라고. 시장님과 저는 광양제철소 소장실에서 독대를 했는데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니, 그 정도면 해드리죠? 여기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일을 또 하게 됐는데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완성할 때까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니까 MOU를 맺고 650억을 투자하고 포스코가 20년 운영하다가 순천시에 기부 체납한다 이런 조건을 가져서 했는데 위에서 또 다시 이 일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포스코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오후 10시에 2시에 오라고 해도 저녁 8시까지 막 질문 답변을 해도 안 되니까
일을 추진한 공무원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를 해주라고 표결로 의결해가지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가 됐습니다. 감사 청구를 감사를 스스로 오면 괜찮은데 의회에서 의결로 되면 어쩐지 알아요? 여러 번 듣습니다. 아직 그 일은 안 해야 돼요. 감사 청구했다고 보좌를 펴요. 오늘 지금 뉴스에 나오죠? 감사 청구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왔다고 또 보좌를 펴요. 감사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왔다고 또 보좌를 펴요. 그 세 번 죽죠. 아직 안 죽었는데. 마지막에 감사 결과 일을 추진한 공무원 4명에 대해서 징계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80대 넘어인 우리 어머니는 세 번째 뉴스까지 안 봤어. 마지막 뉴스를 경로당에서 재밌게 놀고 있다가 본 거야. 근데 이 일은 우리 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데 이렇게 큰일이 일어났는지 그만두게 한다는데 이런 큰일을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고 아내를 불러서 막 닥치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다가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퇴근하니까 그 얘기를 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일 날이 새면 그때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그 의원을 찾아가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오면서 계속 어떻게 효율적으로 죽일까 막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뭐 마음이 바뀌면 무섭더라고요. 저는 성당에 다니기 때문에 순천의 가장 큰 성당에 가서 제단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빠지지 않도록 해주라. 수녀님이 새벽기도 준비하려고 뒷문을 확 열 때 저는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그 의원을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650원을 투자해도 나를 징계한다는 이 조직에서는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하기 싫었습니다. 매일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영의 케이블카가 이렇게 큰 성과를 얻고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뉴스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케이블카를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간에고 케이블카를 타러 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는데 중간에 비석두기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일을 추진했던 팀장은 당시에 너무 민원에 못 이겨서 사무실에서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순직 사무관 승진시켜서 순직피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비석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분은 돌아가셨네. 나도 돌아가셨잖아.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완성하고 6년 동안 포스코가 운영하다가 순천시에 무상으로 기부했습니다. 지금은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 같아요? 저니까 제가 찍은 건 아니죠. 박람회 개막 4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건너편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다리를 시작했습니다. 데크를. 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지나가던 7급 시설직 공무원이 찍어놨다가 박람회가 성공한 날 제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사진과 함께. 본부장님, 이제 우리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시름을 덜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받고 나보다 이분이 훨씬 훌륭하다. 기분 나쁠 때 찍어놨다가 6개월 동안 갖고 있다가 기분 좋은 날 탁 보내는 센스. 나는 그때 그러면 6개월 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건너편 행사장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 차장님이 어디 있냐고 찾으러 다니면 그때 잡혀서 죽을까? 아니면 미리 죽어버릴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015년 9월 5일 순천만 정원이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정원으로 탄생했다.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한 에코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기 위한 수단을 정원을 만들고 정원을 그러면 만들면은 국가가 보조가 없기 때문에 국제 행사를 하자 하는 것으로 출발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후세를 위해서 지금 이 에코벨트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도심개발과
주거지역의 확장은 수천만 갯벌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수천만 자연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완충지대가 필요했고 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숙제였다. 그 당시 시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거는 지금 시대에 안 해놓으면 다음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가급적이면 생태적인 부분에 저한점을 두면서 정문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지금 안 해놓으면 다음에 후회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반드시 지금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세계적으로 부자인 곳은 공동묘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50여 개 지자체가 정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했던 2023 정원 박람회는 바로 도심으로 정원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공공시설을 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한 겁니다. 바로 저류지, 제 시설인 저류지를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돌려드린 겁니다. 8만 평을 사계절 잔디를 심어서 정원으로 돌린 건데 왜 사계절 잔디냐? 왜 나무를 심지 않고 잔디만 심었나? 이런 유효한 이유이지만 지방내가 생략하고 시민들은 저녁에 이렇게 휴식을 취하러 오고 4만 명이 우리 입에서 공연을 보지만 자기가 돗자리를 가져와서 앉기 때문에 쓰레기 하나 없이 1시간 내에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4차선 도로를 정원과 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1년 전에는 이렇게 4차선 도로였습니다. 도로로 인해서 정원과 도시가 단절됐고 강과 도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위에 잔디를 입혀서 정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어싱길을 15km 만드는데요. 바다 부근, 공원. 여러분, 이 어싱길 만들 때 우리나라 어싱에 대해서 유명한 전문가 2명을 초청해서 우리 직원 교육을 계속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싱에 대한 책을 모두 사서 읽혔습니다. 그리고 와서 만든 어싱길입니다. 좀 다른 곳과 달립니다. 지금은 이 폭이 좁아서 넓혀야 될 지경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대 우리가 메이저 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작년에 박람회 현장 똑같은 한 장소를 경쟁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의 위원들은 대단했습니다. 장소는 똑같은데 글씨는 같은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에 중앙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지막에 동아일보가 쓰면서 쓸 거였으니까 저를 써가지고 저는 지방분권 시대 생각하는 공무원이 생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 시대 국가 경쟁력은 국가 공무원들이 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분권 시대 국가 경쟁력은 부천, 순천, 익산, 부안 등 특색 있게 도시를 만들고 그게 퍼즐처럼 모아져서 연결돼서 경쟁력이 됐을 때 국가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중심은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지방공무원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을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과정은 3단계에 거칩니다. 처음에 생태도시 순천하면서 순천만을 할 때 생태 좋아하고 있네. 강원도 수말리면 황태고 겨울에 말리면 동태다 말하면서 비아냥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일하니까 이해관계자들이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린치도 당했습니다. 완성하니까 하늘이 내린 순천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이 내린 정원 순천만 하는 사람이 제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칠 때 내가 혁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도 3년 23세기였지만 저는 명량 영화를 보게 되면 용감하게 나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반드시 장수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두렵다.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무서운 용기로 거듭날 거라고 강조하고 나가서 싸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두려움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 종합박람회를 마치고 나서 다른 부서로 갔는데 전남 도경 특수부에서 들렀습니다. 우리 직원 20명 조사하고 업체 20명 조사하고 나를 마지막에 불렀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나? 아까 사진 찍어준 시선지 공무원하고 찌딱하고 당당하게 갔습니다. 갔는데 도청만 다녔지 도경은 안 가봐서 도청 건물 보였는데 그 앞에가 도경이더라고. 도경 건물을 탁 보는데 가기 싫더라고. 도시 시내로 차를 돌려라. 시내 가서 약국에서 우황신시험 물 하나 사먹고 당당하게 갔습니다. 12시간 조사받아도 해결이 안 되니 계속 1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 통장 못 틀리고 우리 아내는 당신이 그동안 이럴 때 봉숭아 버트를 하나 가져왔어. 뭘 가져왔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조사받으러 다니냐고 얘기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1년 후 검찰의 기소 의견도 건설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업자가 성남에 있기 때문에 성남지청, 순천지청, 광주지청, 순천지청을 거치면서 6개월 동안 다시 특수부에서 조사받았습니다. 1년 6개월에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습니다. 또 한 업체가 그동안 감독 공무원에게 실적 보고했는데 삭감해준 것만 모아보니까 53억이다. 사진까지 다 있는데 이것을 다시 주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 동안 민사소송 대기했습니다. 1년 후 53억 중에 3억만 주고 50억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98% 승하했습니다. 여러분, 공직자의 청년이 결국 시민 세금 50억을 아낀 겁니다.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청렴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일은 혁신할 수 없습니다. 혁신되지 않는 일은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부천의 혁신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러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하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가 조사를 받고 감사 받아보니 반드시 우리가 한 일은 숨길 수 없더라는 겁니다. 삼자의 말이 틀린 것이 구멍입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저는 혁신의 반대말은 모방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한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우리 시정 비전 시민행복중심 혁신 미래도시 부천, 다시 뜨는 부천 시민과 함께 이를 이루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생각만 하고 그치겠습니까? 저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한번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꿈, 시민중심, 시민행복중심 혁신도시 부천 이루려면 반드시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의미를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통스럽지 않고 문제가 됐을 때 설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혁신해야 돼요. 혁신은 두려움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는데 두려움을 극복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저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데로 가고 싶고 일하기 싫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수첩 간지에 이렇게 써놓고 매일 덧배겠습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지만 그것을 찾는 자제래요.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과 성공 가능성을 부풀리지 않는 겸손, 언제나 적은 힘으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고집. 10년 전 박람회 같이 기획했던 시장님이 중간에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국가가 돈을 빨리빨리 안 주니까 내가 나가서 국회의원이 돼서 보정을 왕창 가져와서 성공 한번 시켜보겠다고 당당하게 나갔는데 10년 동안 시민들이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처음
기획했던 시장과 새로운 시장님이 오실 때 부임을 시기도 전에 주변의 얘기는 들어가자마자 차장님부터 잘라야 당신 일하기 쉬울 거야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 나는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구나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를 시켰습니다. 저는 계속 두려웠습니다. 간부회의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일하게 이것밖에 못하냐면서 나무랬습니다. 당시 간부회의는 우리 간부회의를 CCTV로 전 직원에게 중계했었습니다. 간부회의 보고 나오면 동료들에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매주 일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간부회의를 3분짜리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전 종업 박람회 조성 과정 우리 공무원들이 착실하게 보관하고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영상 제게 다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이렇게 했어도 많은 주변에서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항상 괴로울 때마다 다른 데로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만 일하나 귀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고 야 너가 한 일 그동안 감동적이니 글로 한번 써봐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글로 쓴다면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내가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시민들이 행복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나의 눈물 시민 행복이라고. 당시에 기립박수가 나왔습니다. 부처씨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장님이 끝까지 강의를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제가 강의를 많이 다녀보지만 구미시 김장호 시장님과 부천시 조용희 시장님이 끝까지 쓰셨습니다. 이 두 분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짊어질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마무리할 때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시민들이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과정이 엄청 힘겨우면서 눈물 날 정도로 어려웠던 일 과정을 극복하고 마친 일은 시민들이 감동했습니다. 저는 아이디어가 지금 많이 있어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엄청난 자산가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큰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일을 애정을 되도록 부처를 위해 힘껏 쏟아주시길 바라면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읽어주시는 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메일 주시면 전화로 주시면 메시지를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해주신 최강림 총감독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